박일남 씨가 부른 갈대의 순정입니다. 제가 한번 불어봤습니다. 근데 이 하모니카를 제가 지금 좀 부는데 이건 어떻게 좀 몇 번 연습 안 했네. 좀 흉내를 좀 내본 것 같습니다. 난처 사랑은 혼자서 독학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이 하모니카를 불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고 듣기를 일단 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해가지고 연습 오늘 좀 했는데 오늘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처사랑입니다. 자, 난관리 오늘 9월달 난초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났고 처서가 지나면은 이제 절기상으로 가을로 들어가요, 사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아직도 더웁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달, 양력으로 9월달에 딱 접었을 때는 우리가 9월, 10월, 11월을 절기상으로 가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월달에 난초관리. 자,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9월달에 난초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8월달하고. 먼저 물관리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물관리 8월달하고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자, 물관리라는 표현은 바로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분이 마르면 좋아라. 분이 오늘 우껍데기가 살짝 말라서 그 밑에 손매대가 한 2cm, 3cm 되죠. 이 정도 살짝 이렇게 쏟아보면 그 밑에는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난초가 비일비일 꼬여서 말라. 가을철에 그 갈대, 지금 갈대의 순정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갈대같이 그런 색으로 말르면서 비비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습기하고 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습기가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화분에 물기가 질질 있을 때 물을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 껍데기가 마르면은 습기는 약간 있을 때 좋다. 그러면 이틀이나 3일 간게 아마 될 겁니다. 근데 9월달에는 날씨가 좀 건조해지니까 아마 3일에서 3, 4일 이틀 간격. 자기 환경에 따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3일 간격이 적당할 거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볕 관리입니다. 햇볕 관리는 여름철에는 전부 차광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햇빛이 강하니까. 그러나 지금 절기상으로 가을이라고 했죠. 가을 햇살은 벌써 다릅니다. 바람부터 다릅니다. 처서가 지나면 입추가 지나가서 처서가 지나면 절기상으로 가을이라고 했죠. 바람부터 햇볕부터 달라요. 포근한 햇살을 줘야 합니다. 어떻게? 포근한 햇살을 그냥 직사로 동양이나 남양, 동남양은 직사로 아침 햇살 그냥 주어도 좋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 햇살은 난초한테 보약입니다. 우리 인간한테도 사람한테도 아침 햇살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주면 난초 사람이 다 입이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외부에서 오는 거는 무리가 가죠. 그러나 자기 집에서 신화 때부터 햇볕을 주고 환경에 맞는 거는 그냥 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화 때 오히려 다 탈 것 같아 안 돼요. 신화 때부터. 그래서 햇볕 관리를 자기가 포근한 햇살, 가을에 아침 햇살 그냥 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정 이제 아이고 입끝하다 무서워요. 그러면은 차광해가지고 제가 항상 퍼지는 햇살 얘기했죠. 그 상에 까는 거 하얀 거 상에다 깔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라든가 뭐 예식장 같은데 뭐 이런 거 그 상에다 깔지 않습니까? 큰 식당 같은 데 가면 그걸 갖다 탁 바르면 햇빛이 쫙 퍼져 들어옵니다. 그 정도면 좋습니다. 눅스로 따지면 1만 눅스에서 1만 2천 눅스 그 정도 이상 됩니다. 그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햇볕을 주면 밸브 살찌우기가 들어갑니다. 밸브 살찌우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난초 난 화분을 얇게 이렇게 화부작 이렇게 하면서 밸브를 살짝 걷어내면서 밸브를 살찌우게 됩니다. 왜? 햇살을 싹 주면서 밸브가 오도동 통통해지면서 살이 찝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가을 배추 그런 뿌리가 아니고 쪽파 큰 통통한 거 양파 뿌리가 아니고요. 쪽파 큰 통통한 거 그런 뿌리가 아주 밸브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살이 찝니다. 그러면서 이제 햇볕을 설설 쬐면은 큐토킬러증이 생깁니다. 큐토킬러증이라는 거는 자기가 햇볕을 받으면은 난 잎사귀에서 보호막이 생깁니다. 방어막이 생긴다 이겁니다. 햇볕을 느닷없이 봐보라 우리도 이렇게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타보면은 아무리 타도 화상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큐토킬러증, 보호막, 그 왁스증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플라스틱 펜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펜. 잎사귀가 융직을 하면서 만지면 이거 까랑까랑한 게 아니라 아주 번질번질하면서 아주 두껍다. 그걸 우리가 플라스틱 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햇살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풍 관리는 겨울철에도 중요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중요합니다. 자, 겨울에도 통풍 관리 하면은 다 중요한 건 난초, 사랑니, 문 헐쩍 간접적으로 다 열죠. 왜 엽니까?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열립니다.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는 15도, 20도 막 25도 올라가니까 10도 미만으로 재야하는데 15도 미만까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난잎사이다 직접 때리면 동해, 냉해 다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저쪽 간접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이 베란다면 저쪽 뒤에 거기는 빨래가 넓거든요. 저는 이쪽에 이제 제가 허가 맡아서 하는 자리고 거기를 열면 이렇게 통풍이 됩니다. 그만큼 통풍은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이 통풍이라는 말보다도 환기라는 표현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사계절 통풍, 환기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초는 바람이 길른다는 말이 있어요. 환기가 안 되면은 바로 어떤 현상이 나오면 노대가 빨리 생깁니다. 노대가 생기면서 자연 노대가 생기는 거, 과습으로 생기는 게 있고 뿌리에 이상이 있을 때 노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강한 선풍기 바람을 쬐었을 때 노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환기나 통풍을 얘기하니까 환기가 전이한다고 사각지대 통풍이 안 됐을 때 노대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관리는 9월달에 어떻게 하냐? 시비관리 해야 합니다. 해야 돼. 어떤 관리? 하이퍼넥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주 묽게 타서 2000배로 타가지고 물 줄 때마다 물 언제 줘라 했죠? 물 며칠 만에 3-4일 간격 3일간이나 4일 간격 준다고 했죠. 그 정도 아마 될 것이라고 했죠. 그때 물 주고 나서 바로 스프레이로 아주 묽게 타서 2000배 이상 타서 물 줄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하이퍼넥스 조금 타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러나 가을이니까 어떻게 인상가리죠. 가을비를 써야 된다. 주로 가을비료는 뭐냐 그러면은 가을비료라는 거는 이게 하이퍼넥스는 이게 사계절용이에요. 그러나 겨울에도 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가을에는 주로 가을비료 씁니다. 저는 수입품을 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칼륨, 망간, 봉소,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이 들어있는 전혀 이거는 전혀 질소 성분이 없는 거를 주로 써서 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 이 잿물입니다. 이게 물이 탔습니다. 여기는 새카맣죠. 여기 잿물 이렇게 새카매져 버립니다. 이 잿물을 가을 비료니까 잿물을 칼슘 위주로 스프레이로 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물로 희석해서. 잿물이 양잿물 아닙니다. 볏짚 태운 거예요. 제 동영상 1년을 같이 공부하신 분은 알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약간 미끈미끈 할 정도. 그래 물을 희석해서 손으로 만져봐가지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스프레이로. 그러면서 아까 교토켈라증 얘기했죠. 자기 보호막의 성분, 염력이 두꺼워집니다. 그게 후육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가을 비료를 시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유주로는 이제 질소 성분이 없는 이걸 주로 하면서 하이퍼넥스를 아주 2,500배나 아주 타는 동 마는 동 물 주고 나서 한 30분 후에 가끔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이퍼넥스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을 비료도 이렇게 인상 가루 위주로 해서 아까 얘기했죠. 볏짚 태운 잿물 이렇게 가미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을비료 위주로 시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방제관리는 겨울에도 방제관리를 해야 돼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9월달에 얼마나 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살충제도 최하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살균제도 두세 번 해야 된다. 그러면 두세 번만 해봐라. 열흘에 한 번 뿌립니다. 언제? 물 주고 나서입니다. 빼짝말로 화분에다 주지 말아야 절대 바짝 마른 화분에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 주고 나서 2, 30분 있다가 꼭 방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가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베놈이라고 일품 있죠. 일품. 저는 오티바 코렉스 있어도 별로 잘 안 써요. 가끔 어쩌다 한 번 쓰고 주로 베놈이라고 오티바 일품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가미로 스트레토마이신과 아그네마이신이 있습니다. 그건 마이신 계열입니다. 지금 마이신이라고 했죠. 스트레토마이신, 아그네마이신 있죠.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한 번씩 더 모태로 돌아가면서 씁니다. 그럼 오티바나 코리스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좀 적게 쓰고 주로 일품하고 베노밀 아주 베노밀 좋은 약입니다. 가루약입니다. 일품도 아주 좋은 살균제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꼭 살균제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제 관리. 그 다음에 신화 관리는 어떻게 하냐. 신화 관리는 성장이 아직 덜 됐어요. 아주 지금 어미촉하고 한 70%, 80% 정도 된 것이 있습니다. 덜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온도 관리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난실에 들어오면은 훈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난실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런 난실이라는 건 우리 아파트 베란다를 얘기합니다. 훈훈하게 됩니다. 훈훈하다는 건 난초 사랑이 그럼 몇 도. 온도로 말하면은 28도에서 30도 미만 가게 이렇게 훈훈할 정도로 28도 사이 좋습니다. 그 정도의 훈훈할 정도의 난실을 줘야 합니다. 그럼 훈훈하게 하려면 창문을 열어야 할 겁니다. 열어두세요. 9월달에 날씨가 뜨겁다 했죠. 그러면서 온도, 통풍 관리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대 다 생기니까 바람이 살살 통하면서 선풍기도 살살 돌리고 이렇게 해서 온도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관리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8도 선이나 30도 가까이 선을 훈훈한 기온이 28도 선이에요. 신화가 이제 덜 자랐으니까 아직 9월 달에도 자라니까 10월 초까지 막 자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미촉하고 새끼촉하고 신화하고 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도 했습니다. 자, 그 9월 달에 이제 분갈이가 시작됐다. 분갈이. 그러면 분갈이는 언제 하냐? 봄에 합니다. 봄, 가을로 합니다. 봄에는 2월 말, 그렇죠. 1월 말에 2월 초면은 2월 중순이면은 휴면 관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2월 말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분갈이가 봄 분갈이가 좀 빨라졌어요. 3월 말에 끝나는데 3월 달에 요즘 날씨가 1도, 2도 막 높아져가지고 옛날보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2월 중순이나 2월 말 안에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휴면 끝나면 3월 초까지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을 아닙니까? 지금 9월 달이니까 9월 달에 지금 분갈이를 해야 돼요. 여름에 분갈이는 위험해요. 여름에 분갈이 하냐고 자꾸 그 카톡 오더라고. 저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8월달 이 한여름에 최고 더운 달에 무슨 분갈이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동영상에서 허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고 저는 하지 말라는 거 권합니다. 이 꼭 한여름에 무슨 분갈이를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분가을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봄, 가을에 한다고 했죠. 봄에는 언제? 2월 초선에서 3월 초가 좋다. 그때가 봄에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가을철 분가을이 언제냐? 9월 초에서 9월 말 안에 끝나는 게 좋습니다. 자, 분갈이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꽃대 관리입니다. 꽃대 관리가, 꽃대가 7월 달부터 막 올라온 달에서, 어떤 달은 6월 달부터 올라온 꽃대도 있고,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9월 달에 이제 막, 9월 달에도 꽃대가 막 올라옵니다. 꽃대. 그럼 꽃대는 어떻게 바로 차광을 해야 돼요. 차광을 어떤 거 하냐면, 홍화라든가, 죽음화라든가, 또 복색화라든가, 또 복륜 이런 계통, 이런 계통을 이제 황화 이런 거는 바로 차광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화색이 생패가 결정이 나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햇볕을 봐버리면은 그 화색이 좋지 않다. 색이 안 나온다. 황화 같은 거는 이런 민출랑 같이 황화도 아니고 유채색 항상 얘기해줘. 유채색이 멀리서 보면 노란 것 같아. 이렇게 가보면 10% 정도 한 거 같거든. 개나리 색깔이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초장에 바로 차광을 해야 한다. 꽃대 알면은. 어떻게. 수태로 하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화통을 씌워서 차광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태로 하시는 분들은 물 줄 때마다 그걸 걷어내고 또 물 주고 나서 해가지고 덮고, 거기다 부스러기 떨어지고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곡도 큰 거 대립, 그걸 갖다 이렇게 쏴버립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할 얘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난초 관리를 제가 몇 가지 제 생각나는 대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9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결실기라 생각하면서 염력을 탁탁히 든더라고. 밸브 살찌기를 하면서, 아까 염력이 두꺼워지고, 염력이 두꺼워지는 건 햇볕을 주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밸브 살찌기도 햇볕을 주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9월달 난초 관리, 제가 난초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짚어봤습니다. 댓글 다실 때 엄지척에다 좋아요 탁 해주시고 댓글 탁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초 사랑이었습니다.